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 민간협력창업실의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8회 스타트업 넥스트콘 본선 행사에 참여해주신 전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인의 기업을 소개해주실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트업 넥스트콘은 스타트업의 다음 단계로의 성장과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콘테스트라는 의미를 담아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스타트업 IR 행사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이렇게 총 4개의 사업부가 통합해서 진행하는 행사로 전문 주관 기관의 추천을 통해 참여 기업이 선발되고 피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 여러분과 프로그램에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행사를 통해서 미래의 유니콘이 발굴되고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성공 창업의 파트너, 저희 창업진흥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스타트업 넥스트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아쉽게도 비대면 온라인 중계로 행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행사에서는 제8회 스타트업 넥스트콘 예선에서 선발된 기업 10개사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본선 행사는요, 각 기업당 짧은 소개 인터뷰와 함께 7분의 IR 피칭으로 진행이 되고요.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피칭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심사위원분들께서는 모든 피칭을 마무리한 후에 온라인으로 1대1 네트워킹 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개사의 모든 피칭을 마무리한 후에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미니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8회 스타트업 넥스트콘 본선 행사 마무리에는요, 우수 피칭팀에 대한 시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는 10분의 투자자, 심사위원분들의 평가를 합산해서 상위 득점팀 5개의 기업에게 득점 순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개의 상위 득점팀은 유니콘 라이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넥스트 유니콘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해주고 계시는 전문 투자자분들 모두 어떤 기업이 대상의 영광을 누리게 될지 함께 기대해주시고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8회 스타트업 넥스트콘 본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칭 기업은요, 창업 도약 패키지 참여 기업 HD에너지입니다. 주식회사 HD에너지는 국내 최초 LPG 가스 에너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HD에너지의 인터뷰 영상과 발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최초 ICT 기반 LPG 에너지 플랫폼을 개발한 주식회사 HD에너지 조인호 이사입니다. 자사에게 고객은 동반자입니다. 자사는 최적 배송 시스템 및 거점별 물류창고 확보를 통해서 가격 절감과 또 가스를 사용하는 버너 및 보일러 및 주변 설비 튜닝 및 커스텀 제조를 통해서 고객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위 모든 사업 구조를 ICT 플랫폼에 접목하여 관제 및 제어가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또 이와 더불어서 친환경 산소 버너 및 보일러를 대구대학교 창업도약 패키지를 통해서 개발 및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2017년 창업 이후 1차적으로는 LPG 유통을 통해서 판매처를 확보를 하였고, 이후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및 버너를 튜닝 및 커스텀으로 제작을 하여 납품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 절감 효율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기존 대비 약 15에서 25%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지고 현재도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및 버너를 튜닝 및 커스텀 제조하는 것을 플랫폼에 정보들을 갖고 와서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관제 및 제어를 하게 된다면 시장 선점에 매우 유리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없는, 국내 시장에도 없는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너지 플랫폼 구성원에 포함된 모두의 윈윈을 통해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IPO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식회사 HD에너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목차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영 이념 및 목표는 아래와 같으며 현재 계획해왔던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일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자본금 15억 원, 그리고 작년 매출액은 5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시현하였으며 현재는 올해 9월까지 약 70억 원의 매출을 시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 사업장 현황으로는 물류 거점 2군데를 포함한 4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조직 구성 및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특허 및 그 인증 현황도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창업 초기 위와 같은 일반적인 단순 유통 구조에서 아래와 같이 공동구매 형태로 해서 단계 축소를 하였고, 그리고 소비처도 산업체로 국한시켜서 저희가 진행을 해왔던 결과 이 단순 유통으로만 해서도 약 10에서 13%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LPG를 사용하는 버너 및 보일러, 주변 설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범용 설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최적의 효율을 내기 힘든 게 사실이며, 이러한 부분들을 튜닝 또는 커스텀 제조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게 되어 이 부분에서도 약 10에서 14%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저희가 물류 거점의 확보에 대해서는 배송에 대한 그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코스트를 높일 수 있는 그 사항이다 보니 저희는 현재 5개의 거점을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국 LPG 저장 기지가 SK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사로서 전국 코스트가 다 동일한 반면에 GS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장 기지에서 멀수록 배송비 때문에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류를 사용을 하고자 해도 제한사항이 상당히 많았으나, 자사에서 5개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면 가까운 저장기지에서 물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류비에 대한 절감, 이를 통해서 또 소비자에 대한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을 통해서 단순 오프라인을 통한 구조가 아닌 온라인으로 해서 플랫폼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는 배송에 대한 차량 추적 및 그 전국 거래처 확보, 거래처에 대한 그 지도 현황들을 알 수가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배송 물류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각 사용자의 저장 탱크에 일정 잔량이 떨어지면 자동 배송이 된다든지 또는 그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두 번째 개발 진행 중에 있으며,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사용하고 있는 버너, 기화기, 탱크, 보일러 모든 배관에 대한 그러한 그 하드웨어 쪽에서 센싱을 통해서 이 센싱 값을 이벤트가 생기거나 압력이 떨어지거나 잘못이 될 때는 관제가 가능하며, 그리고 소비자 측에다가 바로 전달을 하여 양방 통행으로 해서 그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관제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역시 이번 그 플랫폼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플랫폼 기대 효과로서는 단순 어느 누구 하나만 수익을 갖고 간다는 개념이 아닌 충전소, 정유사, 그리고 뭐 판매점, 소비자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그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는 구조인데, 이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유사가 물건을 단순 납품하는 것이 아닌 위탁 판매로 해서 판매된 만큼의 금액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자사에서는 원재료에 대한 매입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에 대한 현금 흐름도 좋게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차별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 또는 IoT 기반 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프로그램이 현재도 개발이 되고 있으며 타사에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급자 또는 사용자 또는 판매자, 배송자 위주에 대한 중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를 벗어나게 되면 사용하기 힘든 반면에 자사는 이런 구성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사만의 차별성은 LPG 유통을 통해서 거래처를 충분히 확보를 했고, 그 다음 하드웨어, 산소 보일러 및 버너,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기 등 하드웨어 R&D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 제어, 관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회사보다는 충분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의 수익을 가져와야지만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인 반면에, 자사의 플랫폼은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수익을 아래와 같은 퍼센테이지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타 플랫폼과는 차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매출액을 예정으로 100억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순차적으로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거점 확보를 통한 주위 소매점, 도매점 대한, 그리고 소비자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확보가 같이 맞물려져야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획을 저희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향후 계획, 추정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해봤지만, 이 두 가지는 물류 거점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거래처 현황으로는 대기업군에 속하는 동원 F&B, 티웨이 홀딩스 등 여러 기업에서 사용 중에 있는데, 이는 에너지 효율이 기존과 대비 없다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형태다 보니까 직접적인 저희가 증빙이 되었고, 그리고 아스콘 회사처럼 열에너지를 특히 많이 쓰는 회사들 역시 한 군데가 아닌 계열사가 동시에 저희와 계약을 체결해서 납품하고 있을 정도로 효율에 대한 증빙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역시 창업기업이긴 하지만 창업기업이 데스밸리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고객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제일 크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고객이 필요로 하고 계속적인 니즈가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저희의 성장세는 향후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D에너지 인터뷰어 발표 잘 들었습니다. HD에너지와 함께라면 정확하게 에너지를 진단함으로써 보일러 튜닝이 가능하고 LPG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심사위원분들 HD에너지에 대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피칭 기업 만나볼까요? 예비 창업 패키지 참여 기업인 클린사이언스입니다. 클린사이언스는 생산 현장 회전롤 표면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클린사이언스의 인터뷰 영상과 발표 역시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반갑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구현하기 위한 클린사이언스 대표 박승모입니다. 우리 회사 솔루션은 생산 현장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회전롤 표면 오염물질 제거 장치를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의 특징은 외화 증폭 기술 기반 100% 분진 제거가 가능하며, 특히 냉각 효과를 통해서 품질 향상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일 직장에서 제가 30년 정도 근무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안전사고로 재해제가 되고 이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발생되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것을 개선할 수는 없을까 해서 본 솔루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클린사이언스는 협작 사망 사고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산 현장 구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을 꼭 성공시켜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클린사이언스 대표 박승목입니다. 에어 흡입력 증폭 기술 기반 회전롤 천정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 현장에는 수많은 놀돌이 사용되어 있고 이 놀돌은 분진으로 인해서 쉽게 오염이 됩니다. 혹시 2020년 협착 제어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75명입니다. 놀 타입으로 제품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일부분이 떨어져 이 회전도를 오염시키게 되고 이때 발생되는 품질 결함 발생 시 작업자가 회전도의 접근에 따른 협착제해, 주변 분진 농도 증가에 따른 폐질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먼저 품질 결함 발생입니다. 이와 같이 조직의 일부분이 회전로 표면에 묻게 되면 이것들이 누적이 되고 지나가는 제품에 의해서 압력이 가해져서 돌덩이처럼 붙게 되면 이와 같이 품질 결함이 발생됩니다. 경제적 손실액을 따져보니 한 2조 8천억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협착재해와 폐질환은 반복적으로 사망재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도 폐질환과 협착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1조 9천억 원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당사 솔루션입니다. 종전에는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회전열 표면의 이물질 바지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바깥으로 비산되면서 재오염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당사 솔루션은 이와 같이 밀폐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서 강력한 에어 흡입 약 11배 정도의 강한 흡입력에 의해서 놀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완전하게 포집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서 놀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챔버 안에 마중에가 0.02mm의 가는 갭을 통해서 빠져나오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방향이 바뀌면서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냉각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종전 마찰력이 200도 정도 발생되는데 당사 솔루션을 통해서 30도로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 해석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협곡부에서 초당 340m 이상의 강한 속도로 인해서 음속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 음압이 발생되면서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차별성입니다. 기존 제품 대비 포집력은 95% 정도 보장이 가능하며 특히 소모품 교체 주기가 종전에 1개월인 반면 저희들은 강력한 냉각작용에 의해서 12개월로 연장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중국과 일본을 먼저 겨냥해서 국제특허 2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물론 국내 특허 2건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먼저 글로벌 진출 시장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포스코 해외 법인을 통해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쪽으로 진출할 거며 특히 아시아 시장 진출 후에는 미국, 유럽으로 판매를 확대 예정입니다. 국내 시장입니다. 포스코 사내 벤처인 만큼 철강업을 초기 진입하고 제지, 섬유, 필링, 코팅 쪽으로 확장해서 내년도에는 배터리 분야 수익 시장으로 확장 예정입니다. 사업 확장입니다. 현재 저희 제품은 포스코 적용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놀타입 제품 10세트 정도 추가 중이며 내년도에는
배터리 분야 확장해서 적용 예정입니다. 5년 후 저희 클린사이언스 기업 가치는 16배 정도 키워나갈 수 있으며 특히 세계 업종 신규 진출로 16배 아니 그 이상 값어치를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B2B 방식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발생되는 판매 이익과 기술 라이센스가 첫 번째 수익원이 되겠고 제작업체로 받는 수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은 5년차까지 48억 정도 필요하며 특히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4억 원 정도 필요한데 이와 같이 4억 원 정도는 이미 조달되어 있고 양산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포스코 수의계약 번호인 2개의 코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저희 제품을 인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의 효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4조 1천억 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면 특히 안전재해 경제적 이익과 품질 불량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본업에 30년 정도 근무한 경력과 3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꼭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팀원의 강점입니다. 차별화된 전문성과 팀워크로 최상의 협업을 통해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특히 현장 전문가인 대한민국 명장을 통해서 생산 현장 설치 및 AS가 가능하며 마케팅 분야 유능한 기술을 통해서 저희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 쪽으로는 이미 캐나다 쪽에 저희 직원을 파견시켜서 수요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업무 제휴로서 파트너사 9개를 지금 거느리고 있는데 이는 제작 비용 감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여기서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업 현장 사랑과 환경, 안전이 공존하는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클린 사이언스를 앞으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클린 사이언스의 인터뷰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열정적인 발표였는데요. 클린 사이언스의 기술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초로 에어 흡입력 기술로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우리 심사위원분들 클린 사이언스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피칭 기업 만나봐야겠지요. 초기 창업 패키지 참여 기업인 페이텍 코리아입니다. 페이텍 코리아는 아토피 어린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과 맞춤형 아토피 케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페이텍 코리아의 인터뷰 영상과 발표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토피 부문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아토맘을 운영하는 페이텍 코리아 대표 권태환입니다. 둘째 아이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관리를 위한 웹 다이어리 개발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AI 기반 앱 다이어리로 전환하여 11월 19일 리런칭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토피 질환자의 DB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토맘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토피 질환자의 DB 수집을 목표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 부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아토맘입니다. 아토맘은 아토피 어린이의 일상생활 속 질환 관리를 돕기 위한 자가진단 솔루션과 환아 맞춤형 아토피 케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토피는 현대의학이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한 난치성 피부염으로 죽어야 끝나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완치율이 낮고 재발률이 높아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생활 속에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아토피 어린이의 엄마는 생활 속 적절한 아토피 케어 정보를 구하는데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아토피 케어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시계열에 따라 달라지는 아토피 케어 정보를 매번 챙겨야 하는 불편함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퍼스널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아토피 케어 정보의 큐레이션과 아토피 예보를 매일 제공함으로써 해결하려 합니다. 아토맘은 크게 사용자, 데이터,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주 양육자와 부 양육자 간 협업을 통해 아토피 어린이의 일관된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이어리에 아토피 어린이에 대한 이력을 등록하면 맞춤형 아토피 케어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 중에서 아토피 안심 제품의 사용자 경험 정보와 구매 페이지 제공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사용자가 다이어리에 화나의 아토피 상태를 편리하게 기록하기 위한 딥러닝 아토피 진단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아토피 병변 부위를 촬영하면 부위별 증상 타입 7가지와 중등도 3단계를 식별하고 호전도를 분석하여 줍니다. 아토피 질환자들은 기상 및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토피 질환자들은 오늘 날씨가 안전한지 늘 궁금해합니다. 아토맘은 기상청과 환경부의 공공 데이터 중 아토피 악화를 유발하는 데이터를 매일 수집하여 아토피 위험 지수를 도출하고 항목별 전문의의 아토피 케어 정보를 알고리즘에 따라 제공합니다. 아토맘의 목표 시장은 아토피 질환자를 위한 안심 제품 간접비 시장입니다. 아토피 전체 시장을 목표로 초기 시장 진입은 소아 아토피 시장을 타겟팅하였습니다. 이후 청소년 아토피, 성인 아토피 시장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아토피 시장 선점 후 아토피 행진으로 이어지는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 시장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아토맘은 질환자가 정보를 찾아가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개인 맞춤형 아토피 케어 정보를 제공하는 커스터메이드 방식과 아토피 안심 제품 추천 판매라는 명확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딥러닝 기반 아토피 DB 수집 기술과 퍼스널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맞춤 정보 제공입니다. 아토맘은 구성원 대부분이 아토피안이거나 아토피 어린이의 부모 또는 가족입니다. 아토피안을 위한 제대로 된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원팀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의 수익 모델은 대부분 광고 수익 또는 디바이스 판매 수익입니다. 만성 질환자들은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찾는데 정보를 가장한 광고성 정보로 인해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의 수익 모델은 대부분 광고 수익 또는 디바이스 판매 수익입니다. 만성 질환자들은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찾는데 정보를 가장한 광고성 정보로 인해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토맘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케어 정보의 신뢰를 위해서는 다른 수익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아토피 질환자들은 안심 제품 구매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유사 질환자들의 실제 사용 후기를 비교적 많이 요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안심 제품의 사용 후기 콘텐츠 제공과 구매 페이지를 연결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입니다. 아토맘의 매출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서 아토피 질환자의 케어 정보 중 제품 사용 경험 정보의 생산과 배포를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경험 정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다이어리에 시기 및 생활 케어 이력, 치료 이력, 제품 사용 이력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른 사용자들의 다이어리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경험 정보 외에 전문의가 제공하는 아토피 케어 정보에도 관련 안심 제품을 매칭하여 구매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2024년 3년차까지의 추정 손익 계산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장 분석 자료와 아토피 케어를 위한 컨텐츠 생산량 기반 추정액입니다. 2022년 8월까지 소요자금과 투자 및 조달 계획입니다. 서비스 업데이트와 마케팅, 해외 진출 및 엑시트까지의 주요 일정들입니다. 대한아토피협회와 함께하는 온라인 바저회는 소외층 아토피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이벤트로서 아토맘의 회원 DB와 매출을 성과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보습제 샘플박스 증정 사업은 정품 구매 유도를 목표로 역시 회원 DB 수집과 매출을 성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토맘의 지적 재산권 현황입니다. 1건의 특허 등록, 5건의 특허 출원, 그리고 5건의 상표 등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성과입니다. 이것으로 아토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텍 코리아 수고하셨습니다. 아토피를 겪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페이텍 코리아의 아토피 부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아토피를 겪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심사위원분들 페이텍 코리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피칭 기업은요, 초기 창업 패키지 참여 기업인 스털링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입니다.
스털링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저소음 친환경 진동 리퍼와 유럽형 사이드 그립 파일 드라이버를 제조하고 수출하는 기업인데요. 자, 그럼 스털링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인터뷰 영상과 발표 역시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기어미션은 최고의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유압 어태치먼트 전문 제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 건설 중장비 제조사와 광산, 석산, 토목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안반 충공 공구를 제조하는 핀란드 기업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면서 새로운 안반 파쇄 장비인 진동 리퍼의 시장성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유럽, 북미 등 선진국 시장에서 주로 물막이, 흙막이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형 사이드 그립 파일 드라이버를 국산화한다면 사업의 승산이 있다고 확신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목표는 10년 이내 세계 1위 사이드 그립 제조사, 세계 1위 진동 리퍼 제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 시대에 용감하게도 정통 제조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통 제조업 스털링 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소음 친환경 안반 발파 장비인 진동 리퍼와 선진국형 사이드 그립 파일 드라이버를 개발하여 국산화하고 제작하여 수출하고 있는 스털링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대표 임완빈입니다. 광산, 석산, 토목 건설 현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작업은 안반 파쇄입니다. 안반 파쇄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폭약을 사용한 발파와 유압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되어 작업에 차질을 빚거나 내지는 작업 자체가 중단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당사가 개발한 진동 리퍼는 저소음, 저진동, 친환경 안반 파쇄 장비로서 민원에 대한 걱정 없이 도심에서도 안반 파쇄 등 작업이 가능하며, 또한 수중 작업이나 수중 작업도 가능하고 유압 브레이크 대비해서 특정 현장에서는 월등히 생산성 또한 높습니다. 다음은 선진국형 사이드 그립 파일 드라이버인데, 당사가 개발하여 국산화하고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건설 토목 현장에서 물막이, 흙막이 공사를 하려면 주로 가장 흔한 시트 파일 공법이 있는데, 이 시트 파일 공법을 실행하려면 파일 드라이버가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이 파일 드라이버에는 일반 진동 해머가 있고 사이드 그립 파일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일반 진동 해머로 시트 파일을 시공하면은 지상에 시트 파일을 잡아줄 보조 작업자가 한 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 문제가 늘 제기가 되고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당사가 개발한 사이드 그립 파일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상에 작업자가 필요 없게 되어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진동 리퍼와 사이드 그립의 실제 현장 작업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스털링 진동 리퍼는 소음이 매우 작고 수중 작업이 가능하며 유압 브레이커에 대비해서 특정 현장에서 작업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털링 사이드 그립 파일 드라이버는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고 인건비 절감이 되며 그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 그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두 제품 모두 다 시장 성장성을 보면 현재 라이프 사이클상 도입기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은 두 장비 모두 굴삭기와 같이 사용하는 굴삭기 어태치먼트로서 굴삭기 세계 시장 판매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산업협회에서 2018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세계 총 굴삭기 판매량은 54만 3,064대입니다. 이 중에 유압 브레이커가 20% 이상 장착해 사용했다고 보고 진동 리퍼가 유압 브레이커 시장의 10%를 대체한다고 봤을 때 약 1,800대로서 매출로 환산하게 되면 진동 리퍼의 대당 판매 가격인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대입을 하게 되면 약 5천억 원에서 1조 원이 됩니다. 당사는 창립 이후에 줄곧 해외 시장 진출에 매진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직접 발로 뛰며 해외 출장을 다녔고 해외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활발하게 마케팅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실적으로는 현대건설기계에 OEM을 납품을 했고 영국의 유명한 굴삭기 제조사인 JCB에 OEM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연역은 2018년 회사를 설립해서 2018년에 각종 인증을 획득을 했고 2019년에는 100만 불 수출의 탑을 달성을 했고 작년과 2021년에는 특허 5건, 출원 5건, 디자인 1건, 그리고 현대건설기계의 OEM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회사의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10명이고 임성중 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은 같은 업계, 동종업계 15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베테랑들입니다. 생산 제품은 20톤에서 80톤급 진동 리퍼와 20톤, 30톤급, 40톤급 사이드 그립 파일 드라이버입니다. 각종 특허와 인증서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 현황은 현재 화성 본사와 공장에서 마케팅과 영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마닐라와 시드니에 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수출이 크게 성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당사가 북미, 유럽 시장 등 선진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초석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굴뚝 사업, 정통 제조기업인 스털링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스털링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기술로 광산과 토목 현장에서 저진동, 저소음, 안전성 이렇게 세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갖춘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심사위원분들 스털링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번째 피칭 기업 만나보겠습니다.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참여 기업인 뉴로엔 주식회사입니다. 뉴로엔 주식회사는 어드밴스드 ETS 기술을 이용한 멘탈 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자, 그럼 뉴로엔 주식회사의 인터뷰 영상과 발표 역시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최고의 뇌과학,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어드밴스드 TES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약 처방 가능 멘탈 헬스케어 기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뉴로엔의 대표 오도연입니다. 기술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병원에서 치료로 사용하는 이 기술이 의료진의 관점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기획,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향후 브레인도 헬스케어 관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브레인 헬스케어 관리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뉴로엔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로엔의 오도연입니다. 어드밴스드 TS 기술을 이용한 멘탈 헬스케어 기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현재 정신과 전문 병원에서 뉴로모듈레이션 시술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디지털 약을 처방받아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기기입니다. 뉴로엔은 약 10년 이상 뉴로모듈레이션 뇌과학 치료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의료진과 병원과 원팀을 이루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본 기술은 현재 정신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신과 관련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보고된 자료를 보면 전체 질환자 수는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환자 수는 연간 10% 이상씩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진료비 역시 33%로 1위입니다. 현재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국내 22.2%, 그러나 이는 심리 및 종교인 상담 비율이 포함된 수치로 실제 정신과 이용률은 15% 수준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약 40%대를 감안해 볼 때 향후 이들에 대한 실 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 정신질환 시장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켜보니 이미 48%가 우울증 등 기분장애 환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을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29세 미만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 경제적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치료 후 빠른 사회 복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들이 받고 있는 현재 의료 서비스는 어떤 수준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질환자에 대한 1인당 진료비는 약 49%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신질환 의료 서비스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의료 서비스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과인 경우엔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반면 의료 서비스는 99%가 기존 방식인 면담, 상담, 약물치료, 심리검사 등이 주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뇌과학 전문 정신과 병원에서는 진단에 무관하게 뇌 기능을 검사해서 뇌 기능의 이상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약물 및 뉴로모듈레이션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현재 일반 정신과 병원에서 이들 뇌과학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정신과 병원에서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대표적으로 TDCS, RTMS입니다. 현재 의료 장비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는 각 기술별 대표 회사들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는 한 번만 받는다고 치료 효과가 지속적이진 않습니다. 병원에서 최소 10회, 주 1회 이상 치료받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규칙적으로 받는 환자와 불규칙적으로 받는 환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매번 와서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해서 일부 환자들인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여도 의료용 장비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해외에서 장비를 구입하여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에 대해서 뉴로모듈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핵심 역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로모듈레이션은 이미 이 기술에 대한 국내 최고의 임상 및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TDCS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치료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을 위해서 어드밴스드 TES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원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TDSS 장비들은 에노드와 캐소드 각 한 개로 한 부위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과 질환인 경우에는 증상이 같더라도 뇌의 이상 부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다양한 환자들이 다양한 뇌 기능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성입니다. 기존 TDCS 장비는 병원용 장비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밴드를 자기가 부착을 하고 전극을 직접 부착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는 머리에 쓰기만 하면 되는 디자인 구조로 두상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창업한 이재원 원장은 2018년에 TDCS 기술인 스마트원을 양산 판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내원 환자를 통해 대상으로 일부 판매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직접 AS와 CS 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잠시 보류하고 있다가 20년 의료기기 부분을 분리 창업 뉴로엔이 법인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뉴로엔은 20년 초기 창업 과제로 선정이 되어 경도인지장애 예방 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하게 되었고, 개발이 완료된 품평회 시 내원 환자를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1년 현재 비대면 의료기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판매 채널은 이지브레인 내원 환자들입니다. 현재 전국 7개 지점, 일일 약 30명 정도가 뉴로모듈레이션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지브레인 병원은 올해 송파점, 광화문점을 시작으로 25년까지 약 60개의 가맹점이 1차 판매 채널은 이지브레인 내원 환자들입니다. 현재 7개 지점에서 약 1일 30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광화문과 송파점에 이어서 25년까지 60개 지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1년 개발 완료된 시제품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감각 기능 추가와 의료기기 기준에 따른 제품 개발 및 디지털약 처방 관련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뉴로엔은 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차 특허 분석 결과 특허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고, 하반기에 특허청 주관 IP R&D 특허 전략을 통해서 현재 핵심 특허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7개의 추가 특허를 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로엔은 1차 해외 시장을 먼저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TDCS 장비가 국내에 있는 3국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어 일반 헬스케어 기기로 출시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해외의 경우 비규제 대상 기술로 쉽게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4년 해외 출시를 통해서 기능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의료기기 기준 단계별 기준에 따라서 단계별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24년 양산 목표에 따른 단계별 성장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브레인도 건강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로엔 주식회사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뉴로엔 주식회사의 기술로 기분장애로 정신건강의학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그런 치료가 제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심사위원분들, 뉴로엔 주식회사에 대해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번째 피칭 기업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참여 기업인 주식회사 SFS인데요. 주식회사 SFS는 산업용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고난이도의 부품과 완제품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회사 SFS의 인터뷰 영상과 발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산업용 3D 프린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SFS의 김영중 부사장입니다. 저희 SFS의 미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3D 프린팅 기술을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조나 금형 같은 뿌리 산업에 적용하여 사양기에 접어든 뿌리 산업과 우리 제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3D 프린팅 업계에 오래 종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3D 프린팅 기술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접목되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저희 대표이사가 15년 동안 3D 프린팅 기술을 연구를 하다가 직접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회사에 입사하는 모든 직원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기술력을 갖추어서 저희 회사를 떠나게 되더라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로서 양성을 하는 것이고, 2번째는 그런 직원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과
제품을 갖춘 그런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SFS의 김형중 부사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산업용 3D 프린터 제조업체로서 금속 3D 프린터와 주조용 바인더 제트 프린터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희 회사 제품은 새로운 3D 프린터가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3D 프린터로 하여금 초정밀의 의료기기들을 불량 없이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보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980년대에 처음 등장한 3D 프린팅 기술은 처음에는 플라스틱 시제품을 만드는 수준에서 시작하여 30년 동안의 기술 진화를 거쳐서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금속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진화를 하였습니다. 시장 규모 역시 금속 제품이 제작되기 시작한 201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연 25%의 고성장을 거듭하여 작년도에는 15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금속 3D 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형상의 금속 제품을 아주 손쉽게 개별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장점을 그대로 살려서 환자 개개인의 환부에 개별적으로 맞게 디자인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임플란트들을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금속 3D 프린터를 제작해온 독일의 EOS, 스웨덴의 아켐 같은 회사들이 현재 글로벌 산업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업계를 선도해온 이런 업체들조차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단 프린터가 작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기계가 돌아가는 중간에는 제작 과정의 모니터링이나 제품의 계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사 불량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모든 공정이 완수되고 검수가 끝날 때까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량 폐기율이 30% 이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SFS는 독일의 국책연구소인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광학 기술을 적용한 금속 3D 프린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불량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100분의 3mm의 정밀한 오차로 계측할 수 있게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 중인 실시간 보정 시스템이 적용되게 되면은 이를 실시간으로 즉시 보정하여 불량률을 많게는 3%에서 적게는 0%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은 외과 수술용 임플란트와 같이 딱 적기에 맞추어서 제작되어야 되는 제품의 납기를 손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량률 감소로 인한 매출 증대와 원재료 절감 등의 효과로 인해서 기계 한 대당 연간 최소 1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제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 말고도 몇몇 업체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또는 출시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경쟁업체의 기술은 제작 공정 중에 생기는 열 형상을 측정하여 오류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을 간접적으로 검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회사의 시스템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의 2D와 3D 이미지를 광학 기술을 통하여 마이크론 수준의 해상도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량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보정해 줄 수 있는 실시간 대응 기능을 갖춘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미 다른 회사가 만들어 놓은 3D 프린터에 장착이 가능한 모듈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객은 이미 금속 3D 프린터를 제조하고 있는 제조사라든지 딜러 또는 AS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자체를 라이센싱 혹은 완전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제어 패널의 세계 최대 업체인 벨기에의 머티리얼라이즈사와 라이센싱에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SFS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이 완제품 장비를 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장벽 이외에도 영업망이나 AS망 같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조업체에 모듈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어업체에 라이센싱을 제공하는 B2B 방식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대규모 투자 없이도 해외 시장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당 2만 대 정도의 가격을 책정을 하고 연간 교체 수요의 10% 정도를 충당한다고 할 때 연 300억 정도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영진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배성호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3D 프린팅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 인력으로서 15년 이상 3D 프린팅에 관한 기술을 연구를 해서 2018년에 기술평가 T2 등급을 획득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30여 년간 글로벌 컨설팅 회사와 방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해외 제휴 네트워킹 및 영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창업한 이후에 10여 건의 특허와 상표 등록 등의 기술 지적 자산을 취득을 하였고 연구 성과에 대한 다양한 표창을 수상을 하였으며 창업 2년 만에 T3 우수 기술 기업 인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라운호퍼나 머티리얼라이징 등과 실시간 모니터링에서 협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외과 임플란트, 치아 모델 프린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유수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첫 해에 약 12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하였고 작년도에 약 17억 원, 올해는 약 25억 원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55억에서 시작하여 2025년까지는 약 250억의 매출을 달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3개 투자기관으로부터 약 8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하였고 현재는 미국의 CFS와 국내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함께 약 3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금속 3D 프린터와 이 금속 3D 프린터로 제작을 한 외과 임플란트를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SFS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SFS의 기술로 더 정밀하고 질 좋은 제품들이 많이 공급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심사위원분들 주식회사 SFS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창업 도약 패키지 참여기업 1개사와 예비 창업 패키지 참여기업 1개사, 그리고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참여기업 1개사, 초기 창업 패키지 참여기업 3개사에 대한 발표와 평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회 스타트업 넥스트콘 본선 두 번째 세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참여기업 2개사와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참여기업 2개사 인터뷰 영상과 IR 피칭 함께 만나보시죠. 자, 7번째 피칭 기업입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참여기업 주식회사 크레오 코리아인데요. 주식회사 크레오 코리아는 스스로 요리하는 자율조리 시스템 주방 제품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회사 크레오 코리아의 인터뷰 영상과 발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스스로 요리하는 자율조리 시스템 주방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식회사 크레오 코리아의 대표 김홍범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안하고 직접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크리에이트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크레오를 회사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올해로 창업을 한 지 어느덧 10년째가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생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푸드테크 분야는 아직 많이 개척되지 않았고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기에 적합하면서 매우 매력적인 영역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 자신있게 선보이는 자율조리 주방 시스템은 저희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 그리고 경험들이 총 집합된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자율조리 시스템 주방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식품산업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선두가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폐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푸드테크 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들의 미래 식탁을 책임지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크레오코리아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레오코리아의 대표 김홍범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 변화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피부로 가깝게 느끼고 있는 곳이 바로 외식업입니다. 비대면, 재택근무가 확정되는 데다 거리두기로 인한 홀 영업이 축소가 되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식품 오토 시장이 급성장되면서 외식업체의 매출 무게중심은 배달 영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외식업체들에겐 새로운 과제가 생겨났습니다. 홀 영업 대비 배달 영업은 주문량이 월등히 많아 더욱더 빠르고 균일하게 조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건비들의 상승은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업체들에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의 위생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점점 식품 위생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외식업 조리 현장에서도 스마트화, 자동화가 필요로 해졌습니다. 네, 사실 외식업계에서는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등으로 이미 스마트화, 자동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리의 일부를 대체하는 자동화 시스템들도 역시도 시장에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리 운영 과정에서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레오코리아는 기존 솔루션을 뛰어넘는 자율조리 시스템을 구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원재료의 선별 계량부터 가열 조리 및 세척까지 조리에 관한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여 효율과 품질, 원가, 그리고 위생 이슈까지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솔루션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만나보신 것이 바로 저희의 프로토타입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플랫폼에서 주문이 접수되면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 선택된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하고 조리팟으로 전달합니다. 인덕션을 활용한 자동 조리팟은 온도와 조리 시간을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교반 조리를 통해 재료에 골고루 열을 전달하여 균일한 퀄리티로 조리해냅니다. 조리 이후 음식은 준비된 용기에 담겨지고 팟은 즉시 세척 페이지에 진입하여 고온고압 살균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청결한 상태에서 다음 조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저희의 자율조리 시스템 주방은 표준화된 레시피를 적용하여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사람이 조리할 때보다 더욱더 많은 요구사항들을 수령하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조리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 인력을 최소화하여 인건비를 큰 폭으로 절감하므로 영업이익은 극대화되고 자연스럽게 조리 과정 일체에 인력 개입이 최소화되어 오염원을 원천 차단합니다. 모든 장비는 햇섭 설비에 준하는 소재 사용과 설계를 통해 위생사고를 최소화했습니다. 저희 크레오코리아의 김홍범, 박성철, 최현우, 조용준 이 4명의 핵심 멤버들은 올해로 알고 지낸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 나가다 재작년부터 푸드테크 산업에 새 지평을 열어보자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의기투합하였습니다. 저희 크레오코리아는 4명의 핵심 멤버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획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맨파워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2월 자율주의 시스템 주방 솔루션 개발을 착수하여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9월 영상에서 보여드린 프로토타입을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하였고, 다가오는 12월 이를 기반으로 한 직영 1호점을 오픈하기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2월 중 오픈하고자 하는 자율주의 시스템 주방 직영 매장은 신설동역 인근에 개점할 예정이며 현재 설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배달 전용 매장으로 20대에서 40대를 주 타겟으로 한 컨템포러리 코리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깔끔하면서 특별한 한 끼를 퓨전 한식 덮밥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건비 절감 및 운영비와 재료비 최적화를 통해 통상 요식업계에서 일반적인 영업이익률을 뛰어넘는 40%의 영업이익률을 실정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투자 유치에 따라 내년도엔 국내 직영 매장을 10호점까지 늘려나갈 것이며, 이러한 직영 매장을 통한 매출은 약 20억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유치해 나가고 직영과 가맹을 포함하여 100호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조리된 음식의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버전 2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고요. 국내 100호점 달성을 한 이후 2025년부터는 진보된 버전 3를 준비하면서 해외 진출과 IPO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것으로 준비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크레오 코리아 고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크레오 코리아의 서비스로 빠르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가심비가 높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심사위원분들, 주식회사 크레오 코리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피칭 기업 만나볼 차례인데요. 창업 도약 패키지 참여 기업인 샘랩 주식회사입니다. 샘랩 주식회사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교육 시스템 모델링, 랜미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샘랩 주식회사의 인터뷰 영상과 발표 역시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샘랩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세용입니다. 샘랩 주식회사는 함께 성장하는 교육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에듀테크 회사입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동안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사회 변화에 맞춘 교육 시스템을 고민하였습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부터 온라인을 아우르는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플랫폼인 공간샘이란 브랜드로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지점을 구축하였고, 이것을 연결하는 클라우드 기반 무인화 시스템을 전 지점에 구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인 랜미업을 곧 출시하려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교육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하는 교육 중심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서비스를 함께 성장하는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도움이 되는 멋진 서비스를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샘랩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세용입니다. 오늘은 샘랩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샘랩은 AI 개인 맞춤형 학습 멘토 서비스인 랜미업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소개는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샘랩 주식회사는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 멘토인 랜미업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AWS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 원격 매장 관리를 중심으로 양방향 키오스크, 생체 인증 이용한 무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곳에 컴퓨터 비전과 웹RTC를 응용하여 각각의 개인 맞춤형 교육 플랫폼인 랜미업을 소개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샘랩은 2018년부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4억, 21억, 34억의 매출을 이뤄왔습니다. 현재는 3세대 관리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전국에 120개의 지점을 구축하였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3세대 관리형 교육 시스템은 그 다음인 4세대 관리형 시스템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즉, 학원과 독서실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형 학원들은 온라인 강의와 함께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에 많은 인적 자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코비드19로 인하여 온라인의 소구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의 저하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학습 성취도를 이루거나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는 학습자 아니면 성인 교육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습 플랫폼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게 됐고 교육 시장에 대한 큰 소구점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기업형 학원들은 인터넷 강의를 넘어 관리형 학습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도구가 없는 현실입니다. 쌤랩 주식회사는 3세대 관리형 교육 시스템에 4가지 포인트에 집중하려 합니다. 이 4가지 포인트에 집중하여 4세대 교육 플랫폼인 랩미업을 선보이려 합니다. 첫 번째, 학습 집중도 및 학업 성취도. 두 번째, 자기 주도적 학습 관리. 세 번째, 학습자 데이터 수집 및 학습 통계. 네 번째, 주변의 학원과 컨설팅을 연계하여 학습 지도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랩미업과 지역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3세대 관리형 교육 시스템에서 4세대 관리형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세대 관리형 교육 시스템은 첫 번째, 컴퓨터 비전 기술의 집중 관리 시스템. 두 번째, 그룹 개별 스터디 스케줄 관리 시스템. 세 번째, 학습자 빅데이터 기반 학습 점검 시스템. 네 번째, 학원 및 컨설턴트 제휴사 관리 시스템으로 빠르게 지역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각광받는 서비스로 우뚝 서려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선보이는 국내 최초의 AI 모션 감지 개인 맞춤형 학습 플랫폼 랩미업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이 친구와 선생님과 만나며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데이터를 모아 진짜 나를 아는 학습 멘토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곳에는 오픈 CV와 컴퓨터 비전 기술, 학습자의 자세, 환경을 이미지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녹여져 있습니다. 웹RTC 기술 기반과 음성 화상 채팅으로 양방향 실시간 전자칠판을 활용한 학습 진행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학습자를 정확히 알기 위해 브레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내 주변 근처에 스터디와 교육자를 추천하는 시스템도 갖출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그룹별로 캠스터디로 만나고 스케줄을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투두 스케줄 생성 및 공유를 통해서 하루의 일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자들은 자신이 교육하는 학습자들의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실시간 학습 상태와 학습 동기 부여 역시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습자뿐 아니라 주변의 학원, 컨설턴트들에게 미리 공개하여 제휴사들이 학생들을 통해서 랩미업 플랫폼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올해 말까지 공간생 스터디 카페 120개 전 지점에 적용하려 합니다. 또한 랩미업 스터디 센터 관리형 독서실을 만들어 직영점을 오픈하려 합니다. 내년 6월달까지 무인 키오스크 서비스와 연계된 학원 랩미업 존을 빠르게 확산시키려 합니다. 내년 말까지 빅데이터 기반 컨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후년까지 학교의 소구점을 확인하여 고등학교, 대학교용 랩미업을 출시하려 합니다. 2023년 4분기에는 성인들을 위한 랩미업 서비스로 확대하려 합니다. 쌤랩 주식회사는 3년 동안 전국에 120개의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빠르게 공간생과 랩미업 스터디 센터를 오프라인에 확산시키겠습니다. AI 학습 시스템이 융합된 랩미업 스터디 센터는 4세대 관리형 학습 시스템으로 테스트베드로 전국에 펼쳐질 것입니다. 랩미업 테스트 결과 및 보완된 서비스로 가맹사업 또한 더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4세대 관리형 학습 시스템은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랩미업 영업과 마케팅 홍보 전략입니다. 기존 가맹사업을 강화하고 관련 스터디 센터를 런칭하겠습니다. 학원과 컨설턴트에게 저희 랩미업을 소개하고 B2G 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랩미업 매출 계획 및 추정 손익 개선 사업입니다. 2021년 올해 50억, 2022년 100억, 2023년 140억, 2024년 200억까지 매출을 신장시키겠습니다. 랩미업 매출 계획 및 추직 손익 계획에 따른 자료입니다. 인베스트 하이라이트입니다. 첫 번째, 코비드19로 시장이 성숙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확실성이 있습니다. 샘랩은 3년 동안 적지 않은 영업이익과 매출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확대되는 속도를 빠르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의 확장성입니다. 기존의 가맹사업과 사업의 확장성, 영업 대상을 확대하여 그 영업이익과 매출을 빠르게 성장시키겠습니다. 투자금 요청 금액 및 사용 계획입니다. 샘랩은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을 시작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전국에 120개의 지점을 구축하였고 이제 그 영역을 확대하려 합니다. 랩미업 플랫폼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습니다. 이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 그리고 자신의 성장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랩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샘랩 주식회사의 서비스와 함께라면 학습자에게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분들은 학습 관리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심사위원분들, 샘랩 주식회사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9번째 피칭 기업 만나볼까요?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참여 기업인 주식회사 더플랜즈입니다. 주식회사 더플랜즈는요, 평등한 교육 기회의 환경을 견인하는 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자, 그럼 주식회사 더플랜즈 인터뷰 영상과 발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배워서 나누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더플랜즈 이경아입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고요. 어딘가 잉글리시와 어딘가 코딩가를 통해서 실제로 그 내용들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더플랜즈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딘가 잉글리시가 듀오링고와 같이 영어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아이들이 사용하는 앱으로 성장하는 것과 가르치기 학습법을 적용한 다른 언어나 과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K-에듀의 위상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K-에듀를 전파하는 데 선봉에 서고자 하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플랜즈 이경아입니다. 가르치며 배우는 자기주도 기반 초등영어회화 어딘가 잉글리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어 유치원의 교육비는 대학 등록금의 2배, 대치동에 비해서 4배나 됩니다. 기저귀 차고부터 시작되는 영어 사교육비는 상위 10%에만 해당하는 영어 계급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80%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모들도 영글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위한 영어 교육 시장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시대가 되고 영어 학원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더더욱이나 이런 현상들에 대한 엄마들의 고민들이 깊어지는데요. 특히 말하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말하기 학습의 핵심 요소는 뭘까요? 스티븐 크란센 박사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높은 자존감을
심어주고 낮은 불안감 상태를 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국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향, 즉 소극적인 성향의 아이, 완벽주의 성향의 아이, 이런 아이들은 동기부여가 낮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불안감이 높은 현상을 가지기 때문에 영어 말하기가 쉽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런 점에 착안하여서 저희는 캐릭터를 가르치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언제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자기주도 영어 학습 솔루션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롤플레잉 기반의 AI 영어 회화고요. 캐릭터를 통하여서 자존감과 동기부여를 하고 불안감을 낮춰주는 혁신적인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오딘가 잉글리시를 다운받으면 아이들은 영어 교사로 임명받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여러 가지 영어의 인풋을 가지고 활용해서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 오딘가를 가르치게 되는데 오딘가와 학습 시간을 약속해서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학습을 선택하고 스스로 학습을 선택하고 오딘가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되고 오딘가가 영어를 말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OX를 통하여서 피드백을 스스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상을 받아서 그 보상을 통하여서 오딘가에게 다시 보상을 주기도 하고 또는 자기 스스로 보상을 위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IQ, EQ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저희 학습 앱의 핵심인데 오딘가를 가르치면 IQ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오딘가가 감정적으로 EQ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다 보면 또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되면 오딘가가 생태를 써서 공부를 하기 싫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선생님이 오딘가에게 물건을 주거나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딘가의 컨텐츠는 문장 패턴, 웹툰 회화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 말하기에 집중되어 있는 학습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프리토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오딘가를 가르쳐준 부분만 오딘가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딘가의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사용자가 발을 한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서 오딘가의 답변으로 그것들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사용자의 발화에 따라서 정오답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딘가의 정오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캐릭터의 부족한 부분으로 인식하여서 조금 더 동기가 부여가 돼서 적극적으로 캐릭터를 가르치다 보면 본인의 발음도 좋아지고 문장에 대한 오류도 적어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방식의 선순환 보상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가르치고 받는 보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또한 오딘가와 본인에게 다시 리액션을 하면서 이 반복 학습을 무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가 저희들의 가장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사교육 시장의 그 규모는 6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저희는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공교육이 3학년부터의 학습하는 그 공백기에 일어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메인 타겟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요절을 보더라도 8, 9세에 집중적으로 저희 타겟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경쟁자입니다. 구글 플레이 보시면 많은 영어 앱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앱들은 읽기나 듣기, 쓰기에 관련되어 있고 말하기에 관련된 영어 앱은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최근에 나와 있는 AI 앱을 보시면 성인 위주의 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학습자 위주의 앱을 봤을 때는 주로 학생들이 AI로부터 영어를 또 배우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비용 저효율의 영어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앱이기 때문에 다른 영어 유치원에 비해서는 80배나 저렴하고 다른 앱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학습 효과는 3배나 높아서 가르치기 방식 게임식이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특히나 IQ, EQ 보상 시스템이나 가르치는 방식에 의해서 책임의식과 인내, 배려심이라는 인성 요소까지 갖추어져서 부모님들의 열광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 6개월 1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결제 유지율이 잔존율이 22%, 그리고 1회 평균 사용 시간이 20분 정도 됩니다.
실사용자의 리뷰를 보시면 아이들은 이것을 게임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지루한 줄 모르고 계속 하다 보니 실력이 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말을 한마디도 못했는데 어딘가랑 영어를 하다 보니 영어로 말하는 것이 들린다. 굉장히 신기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의 발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자신감이 폭발한다. 이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저희들은 소비자 1위 브랜드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재로 선정되어서 연천 군남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전 학생이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는 메타버스로 만나는 영어 라이브 클래스 플랫폼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그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과 회원 확보 전략은 B2C, B2S, B2B2C 정도로 저희가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는야 어딘가의 영어 회화 선생님이라는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2018년 인도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글로벌 마켓의 확장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힌디어 무료 버전 런칭해서 신앙성을 저희가 점검을 했고 올해 KSC 엑셀레이팅 통화하여서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다음 달이 되면 저희가 인도의 3가지 언어, 힌디어, 마라티, 타밀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까지 글로벌 다국어 버전의 런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마케팅 전략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지금 이번 달 말부터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선 마케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 100억을 돌파하여서 저희의 매출을 통하여서 저희의 확실한 컨텐츠의 경쟁력을 입증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유초등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서비스를 사업을 해온 사람이고 저희 팀원들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도 법인의 교사팀과 여러 마케팅 팀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배워서 나누고 다 함께 잘 살자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 런처부터 시작해서 어딘가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미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더 플랜지 발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더 플랜지의 어딘가 잉글리쉬로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고 또 인공지능 기술로 영어 스피킹 실력을 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평가를 해야겠지요. 우리 심사위원분들 주식회사 더 플랜지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피칭 기업 만나볼 순서입니다. 혁신 창업 패키지 참여 기업인 IDB 주식회사인데요. IDB 주식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제조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IDB 주식회사의 인터뷰 영상과 발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IoT, AI 기술을 융합하여 제조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 IDB의 대표 민덕영입니다. 국가의 제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구축 전문 기업의 사명을 가지고 AI 제조 데이터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조 산업별 적용해서 확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제조 데이터 플랫폼 및 응용 서비스를 IDB의 파트너사들과 함께 패키지로 구성해서 국내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또한 해외로 확산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IDB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oT, AI 융합 기술을 통한 스마트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IDB의 대표 민보경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인 저는 IT와 IoT 분야에 있어서 19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글로벌 클라우드 전략을 추진하였고 국내에서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공공 발전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IDB는 2020년도 초에 설비되었습니다. 현재는 AI 기반의 제조 데이터 플랫폼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사업 분야입니다. IoT 분야에 있어서는 다양한 산업용 IoT 센서와 데이터를 연동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설비 예지 보전, 제조 공정 분석과 같은 AI 제조 분석, 제조 현장의 가상 공간을 데이터와 매핑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사업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엣지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설비의 이상 탐지 기술과 이상 감지 상황을 챗봇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또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IDB의 사업 방향입니다. IDB는 스마트 제조 분야에 있어서 국가 제조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시스템을 도입해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예로서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창원과 안산의 디지털 트윈형 시스템, 그리고 설비의 상태를 가상화하고 데이터를 매핑한 그런 제조 기반의 분석 시스템입니다. 또한 충북 오창의 바이오 헬스와 스마트 IT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AI 제조 데이터 표준화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 여러 가지 AI 제조 지능화를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AI 융합 기술 표준화 및 디지털 트윈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스마트 팩토리 표준 모델로 제시하여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서 자동차 부품 사이 예지 보전, 이상 패턴 분석, 자동차 라인의 통합적인 가동 형한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창원과 안산이 실시간 설비 상태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석유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지 보전 및 시각화, 화장품과 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과거 1년 동안 그리고 향후에도 AI 기반의 디지털 트윈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IDB가 제시하고자 하는 AI 기반의 IoT 제조 융합 기술 전략은 설계 지능화, 검사 지능화, 예지 보전, 공급망 지능화, AI 엣지 컴퓨팅입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 기술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AI 엣지 컴퓨팅, 공정 지능화, 예지 분석,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 이후에는 검사 지능화, 공급망 지능화, 제품 설계 지능화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IDB의 그 AI 기반의 플랫폼 구축 방향성입니다. IDB는 AI 모듈, 시각화 모듈, CPS 모듈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성하고 그 위에 GUI 워크플로우 기반의 예지 보전, 최저 공정 분석과 같은 AI 지능화 요소를 하나의 서비스 단위로 제공해서 다양한 AI 제조 산업별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DB의 AI 기반 스마트 공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효과는 언제 어디서나 공장의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시각화 플랫폼을 기반을 통해서 공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접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IDB가 제시하고자 하는 스마트 공장 모니터링 패키지 및 제품 전략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조기업이 해당되는 업종,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그리고 관련된 센서를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에디터로 보정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획부터 구축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에디터 기반의 템플릿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모니터링 화면을 빠르고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좀 더 장점화하는 것들은 IDB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설비 모니터링, 공정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생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별로 많은 IoT 기업, AI 제조 기업들과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해서 제품화 홍보하는 것입니다. IDB의 파트너십 전략은 IoT, AI 분석, 시각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영업 채널을 활용한 사업화 추진을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IoT 솔루션과 다양한 여러 가지 패키지를 만들고 지역별 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중앙회, 그리고 많은 지역별 MES 파트너들과 사업계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의 목표입니다. 21년도 프로젝트의 수주 목표는 23억으로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2억, AI 프로젝트 11억, 파트너들과의 IoT 프로젝트 10억을 수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팀 구성입니다. 현재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4명을 충원하였고 추가로 3명을 추가 채용 예정입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입니다. 현재는 SI성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100%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도 이후에는 SI 사업 비중을 30% 낮추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20%, 라이센스 판매 30%, AI 엣지 컴퓨팅 번들 시스템 20%로 다변화한 수익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 매출 계획입니다. 작년도 1억 8천, 올해 23억,
내년도 98억, 2023년도 400억의 매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ADB의 그 사업 모델을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로드맵 계획을 4년차로 짰습니다. IoT, 시각화, 모니터링 시스템, AI 제조 분석의 모듈화를 두고 있고요. 총 47억의 그 투자금이 필요한데 이 중 23억은 매출과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R&D 사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4억을 투자 유익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총 개발 로드맵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IDB의 성장 목표는 2025년도 국가 제조 데이터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내에서 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모델,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해외로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회사로 성장하는 목표를 두고 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IDB 주식회사 고생하셨습니다. IDB 주식회사의 서비스가 현장의 제조 설비의 이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빠르고 쉽게 설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심사위원분들 IDB 주식회사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위 5개 팀 바로 선발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8회 스타트업 넥스트콘 본선의 미니 세미나 바로 이어갈 텐데요. 이 미니 세미나를 진행하는 사이에 IR 피칭 심사 결과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합산할 예정입니다. 넥스트 유니콘, 유니콘 라이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 자리 뜨시지 마시고요. 저희 미니 세미나와 상위 득점 5개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지 궁금해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미니 세미나는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미디언스의 김민석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스타트업을 위한 성장 스토리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큰 성장을 앞둔 스타트업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미디언스의 우리 김민석 대표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를 넘어서 하이퍼 커넥티드 마케팅 회사를 지향하고 있는 미디언스 대표 김민석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그 미디언스의 창업 스토리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투자 이야기들도 제 창업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조금 이야기를 좀 진행하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창업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스텔스 창업자 모드로 광고 대행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준비했었습니다. 이후에 그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 스타트업을 창업하다가 뷰티풀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에 본격적으로 합류해서 스타트업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크게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실행하고 도전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우선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을 진행했던 뷰티풀이라는 회사에서 진행했던 패션 플랫폼 서비스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수많은 도전을 진행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그 못했던 결과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뷰티풀의 라운지 F라는 스타트업을 제가 진행하면서 열심히 실행하고 도전했던 일들을 주변에 계시는 스타트업 업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었어요. 많은 VC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도 대표분들이 저희가 라운지 F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도전했던 어떻게 보면 실행했던 많은 일들을 알게 되셨었고 이후에 제가 재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시게 됩니다. 이후에 저는 미디언스라고 하는 광고 대행사에 있는 사내벤처에 사내벤처 스타트업 그 미디언스에 제가 이제 전문 경영위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 전문 경영위로 들어가면서 제가 미디언스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경험은 바로 라운지 F라고 하는 이전에 스타트업에서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실패에 대한 경험들이었었어요. 그 실패에 대한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미디언스를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디언스에 합류하면서 제가 처음 가장 먼저 그 의사결정을 진행했던 부분은 고객에 대한 정리였었습니다. 미디언스에 제가 처음 합류했을 때 국내에서는 막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성장하는 시기였었고, 막 성장하는 시기에 저희의 고객을 너무 많은 사람들로 정의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영업을 하는, 아니면 작은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저희 타겟으로 정했었고요. 조금 중간급 이상의 브랜드들도 저희 타겟으로 고객으로 이제 정의했었고요. 플러스 알파적으로 광고 대행사들도 고객으로 정의하면서 저희가 고객이라 여기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고객으로 여기는 카테고리가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디언스에 합류하자마자 우선 미디언스라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광고주들이 필요하고 많은 비용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의 핵심 고객을 SMB나 아니면 브랜드가 아닌 광고 대행사로 정의하고 광고 대행사 영업을 집중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광고 대행사 영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광고 대행사에 있는 A분들을 제가 미팅해 본 결과 A분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누군가 해줄 수 있으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을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언스는 광고 대행사에 있는 A들이 편하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는 회사로 포지셔닝 하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광고 대행사 파트너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캠페인들이 저희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 결과 그 캠페인이 많아지다 보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쪽에 가입해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선순환적인 결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고객들을 세그멘테이션 할 때 굉장히 큰 범위에, 넓은 범위에 이제 고객들을 저희가 그 정의를 하고 그 고객들한테 모두 만족시키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보다는 저희 이제 스타트업 처음에 시작했을 때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세분화된 고객들을 조금 정의해서 그분들과 인터뷰해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잘 찾으실 거로 믿고 그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응원을 드립니다.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마켓핏을 저희가 고객 정의를 다시 하면서 찾을 수 있었고요. 이후에 급성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합류하기 전보다 합류한 이후에 한 10배 정도 회사가 성장하면서 많은 투자자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사실상 제가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만든 미디언스라는 플랫폼의 성장이 기반이 되었지만요.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제가 이전에 그 스타트업을 진행하면서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 실패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VC들, 그리고 그 만났던 많은 VC분들한테 저의 그 실패에서 다시 성장을 만들어야 되는 경험을 계속 공유하면서 관계를 가져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언스에서 큰 투자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넥스트 유니콘을 통해서 많은 VC들을 만나실 텐데 만나서 투자 딜이 진행되지 않는다, 만나서 뭐 서로 간에 핏이 맞지 않아서 많은 이야기를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VC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실패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얻었고 어떤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스타트업의 지표를 개선시켰고 사업을 성장시켰다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VC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디언스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을 때 이전부터 알고 있던 VC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르게 펀딩을 마무리할 수 있었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투자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넥스트 유니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획하시는 사업 계획서라든지 IR 자료들을 조금 많이 노출시키면서 좀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링크드인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자체가 하나의 홍보 채널, 광고 채널이 돼서 우리 회사가 뭘 하고 있고 어떤 계약을 만들어냈으며 어떤 지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우리 회사 되게 잘 되고 있다. 이런 자랑들이나 비전들을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링크드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에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미디언스가 성장하고 어떻게 투자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의 그 간단한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아직 성공을 못하고 성장은 계속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답은 없습니다. 이 해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해답을 실행을 하면서 지표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실패를 하면서 반드시 찾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응원하고요. 여러분들 넥스트 유니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IR이나 회사의 성장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많은 그러니까 투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엑셀러레이터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에 있는 많은 기관들, 많은 분들과 협력하면서 성장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응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스타트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상위 득점 5개 팀 선발이 모두 끝이 났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기업이 선발이 됐을까요? 선발은 참여해주신 심사위원 10분의 투자 매력도 점수를 합산해서 상위 득점 순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5개의 상위 득점팀은 유니콘 라이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을 받으신 5개의 기업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승승장구하기를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회 스타트업 넥스트콘 본선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기업 관계자분들과 전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심사하느라 정말 고생하신 우리 심사위원분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피칭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요, 심사위원분들과 참여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온라인 1:1 네트워킹이 4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참여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사전에 전달드린 줌 링크 통해서 접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네트워킹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좋은 인연과 결과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11월에 제9회 스타트업 넥스트콘으로 또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8회 스타트업 넥스트콘 본선 진행한 저는 아나운서 김연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